그리고 고아원의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떨어지던 날, 수연은 자신이 항상 그렇듯 창가에 앉아 멀리 보이는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데리러 올까 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창가에 앉아 있던 그 시절. 수연은 이제 22살이 된 지금도 그때의 습관이 남아 있어 비가 오는 날이면 습관처럼 창가에 자리를 잡곤 했죠. 수연아, 또 그러고 있어? 룸메이트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울 명문대 기숙사방 창가에 앉아 빗방울을 보고 있던 수연의 모습은 마치 15살 때와 다를 바 없었어요. 동그란 눈에 긴 머리, 그리고 항상 목에 걸고 다니는 은목걸이까지. 수연이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 목걸이만큼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고아원에 버려졌을 때 유일하게 함께했던 물건이었으니까요. 오늘 과외 첫날이지? 긴장되니? 룸메이트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강남 큰 집이라는데 너무 긴장돼서 어제 밤새 자료 준비했어. 그리고 학비를 벌려면 이번 과외는 꼭 잘해야 하거든. 그렇게 말하며 수연은 자신의 목걸이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크게 특별한 것도 없는 반쪽만 남은 은색 펜던트. 하지만 그것은 수연에게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었죠. 비가 그치고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수연은 주소를 확인하며 강남의 고급 주택가를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걷다가 마침내 도착한 곳은 웅장한 대저택이었어요. 문패에는 U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 너머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수연은 정원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에 압도되어 서 있는데 계단을 내려오는 중년 여성이 보였어요.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과외 선생님이시죠? 전화로 이야기 나눈 유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과외를 맡게 될 학생입니다. 유지민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가워요. 우선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유지민은 수연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유지민이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쟁반에 차를 담아 나왔죠. 날씨가 쌀쌀해서 유자차를 준비했어요. 몸도 따뜻해지고 좋답니다. 유지민이 차를 내밀자 수연은 공손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차에서 퍼져나오는 향기가 수연의 코끝을 스쳤어요.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유자향과 함께 무언가, 그리고 익숙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손을 멈추었어요.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 향기, 어디선가 맡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 기억조차 희미한 시절에. 괜찮으세요? 유지민이 물었어요. 수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잠시 생각에 잠겼네요. 그리고 차를 한 모금 마시자 그 향기가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수연의 머릿속에 흐릿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는 자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던 이 향기. 여러분, 차가 마음에 드시나요? 유지민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죠. 수연은 애써 평정을 유지했어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어디서 사셨어요? 이거 사온 게 아니라 직접 만든 거예요. 유자청은 매년 제가 직접 담그거든요. 옛날부터 즐겨 마시던 거라. 유지민의 말을 듣는 순간 수연의 가슴이 더 세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과외 학생은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수연이 화제를 돌렸어요. 유지민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 민준이는 학원에서 6시쯤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저와 함께 과외 커리큘럼을 상의해보는 게 어떨까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유지민을 바라보면 볼수록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매, 미소 짓는 모습까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향기, 수연이 평생 잊지 못했던 그 향기가 이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수연 씨는 어떻게 잘하셨나요? 갑작스러운 유지민의 질문에 수연은 잠시 당황했어요. 과외 계획을 논의하다가 너무 사적인 질문으로 화제가 바뀌어서였죠.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말을 꺼내는 순간 유지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놀란 듯 보였다가 이내 무언가 슬픈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랬군요. 힘들었겠네요. 유지민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수연은 그저 예의상 하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유지민의 눈가가 붉어진 것은 분명했죠. 괜찮아요.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니까요. 그래도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고 지금은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수연의 말에 유지민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도 서울대에 입학하다니. 대화를 나누면서도 수연은 계속해서 그 향기에 신경이 쓰였어요.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보다 더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각인된 그 냄새, 그리고 엄마의 냄새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향기가 지금 이 공간에 가득했습니다. 혹시 수연이 망설이며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엄마, 나 왔어.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가방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유지민의 아들, 민준이었죠. 아, 민준아, 이쪽은 오늘부터 너 과외해 주실 김수연 선생님이야. 민준은 공손하게 인사했고 수연도 미소 지으며 응답했어요.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하려던 말, 감히 꺼내지 못한 질문이 가슴에 맴돌았어요. 이 향기, 네, 혹시 제가 찾던 그 사람의 향기일까요? 첫 과외는 민준의 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은 최대한 집중하려 노력했지만 계속해서 유지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향기, 난 잊을 수 없는 그 향기. 선생님, 이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민준의 말에 수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미안해. 다시 설명해 줄게. 저는 그날 과외를 마치고 나올 때 유지민이 현관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문득 수연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유지민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수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혹시 아이를 입양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지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수연은 자신의 목걸이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평생 간직해온 유일한 물건, 반쪽 목걸이였죠. 제가 고아원에 버려졌을 때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물건이에요.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유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연의 목걸이를 만졌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유지민은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숨이 가빠졌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리고 잠시 후 유지민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석함이 들려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보석함을 열자 그 안에는 수연의 것과 똑같은 반쪽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수연아, 유지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 딸, 정말 너였구나. 그리고 수연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이건 꿈일까요? 아니면 현실일까요? 평생 동안 상상해왔던 순간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죠. 그렇죠. 저는 수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유지민은 천천히 다가와 수연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감쌌어요. 맞아. 네가 내 딸이야. 내가 버린 게 아니라 널 지킬 수 없어서. 그리고 그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너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어. 수연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 슬픔, 기쁨, 혼란, 모든 감정이 뒤섞여 가슴에서 폭발했어요.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18년이나 지났는데 수연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유지민은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찾았어. 몇 번이나. 그런데 넌 너무 잘 자라고 있었어. 새 가족을 만나 행복해 보였지. 난 차마 그 삶을 흔들 수가 없었어. 새 가족이요? 저는 고아원에서 끝까지 입양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18이 되어 나올 때까지 유지민은 놀란 눈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리가. 내가 확인했을 때는 내가 좋은 가정에 입양된 걸로 알고 있었어. 그래서 더 이상 찾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서로 다른 진실 속에서 모녀는 20에 가까운 시간을 잃어버린 채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앉을래? 유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이제 이 집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의 향기가 가득한 집이었죠.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유지민이 다시 차를 준비하려 했지만 수연이 말렸어요. 괜찮아요. 그냥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유지민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24이었을 때 너를 낳았어. 아버지는 너를 인정하지 않았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 그리고 집도 돈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 수연은 말없이 들었어요. 유지민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를 품에 안고 며칠을 울었는지 몰라. 하지만 결국 널 키울 수 없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입양기관에 데려갔지. 그들은 내가 좋은 가정에 갈 거라고 약속했어. 그리고 수연은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죠. 저는 끝까지 고아원에 있었어요. 모두들 예쁘고 어린 아기들만 데려갔거든요. 그리고 유지민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럴 리가. 내가 몇 년 후에 찾아갔을 때 그들은 내가 좋은 가정에 입양됐다고 했어. 심지어 해외로 갔다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너를 찾지 않았던 거야. 수연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혹시 입양기관 이름이 새희망이었나요? 유지민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그 기관은 10년 전에 불법 임용 비리로 문을 닫았어요. 아마 거짓말을 한 거겠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의 거짓말로 인해 모녀는 20년 가까운 시간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 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지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열심히 살았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지. 너 그러다 민준이 아빠를 만나 결혼했고, 하지만 널 잊은 적은 단 하루도 없어. 매년 내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서 혼자 축하했어. 내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지 상상하면서. 수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유지민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수연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용서할 수 있겠니? 널 포기한 나를. 수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고아원에서 보낸 18회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크리스마스마다 산타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 입학식 날 부모님이 없어 혼자 참석했던 기억 아픈데, 그리고 달래줄 사람 없이 혼자 울던 밤들. 쉽지 않을 거예요. 수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하는 게 쉽지 않을 거고 받아들이는 것도요. 하지만 수연은 유지민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서 자신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눈동자, 그리고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향기.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천천히 알아가면 안 될까요? 그녀는 유지민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괜찮아. 내가 원하는 만큼 천천히. 그때 민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네, 엄마 뭐예요? 선생님 아직 안 가셨어요? 유지민과 수연은 동시에 눈물을 훔쳤어요. 그리고 유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봐.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민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오늘. 유지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아, 이분은 내 과외 선생님이면서 사실 엄마의 딸이야. 내 누나가 되는 사람이야. 민준은 놀란 눈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어요. 네, 누나요? 엄마가 딸이 있었다고요? 네. 그리고 유지민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어려운 상황에서 수연을 임양 보낸 이야기. 거짓 정보로 인해 서로를 찾지 못했던 사연까지. 그리고 민주는 말없이 듣다가 수연에게 다가갔어요. 그럼 정말 제 누나예요? 수연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것 같네.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활짝 웃었어요. 와, 대박. 저 항상 형이나 누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민준의 순수한 반응에 수연과 유지민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 모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과외는 어떻게 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유지민과 수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유지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 수연이가 괜찮다면 과외도 계속하고 그냥. 그리고 우리 가족으로도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과외를 위해 유지민의 집을 찾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과외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이상한 관계였습니다. 오늘은 아직 완전한 가족도 그렇다고 남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오늘은 민준이 학교에서 늦게 온대. 우리끼리 차 한잔 할까? 유지민이 제안했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유자차를 마셨어요. 지난주의 충격과 혼란이 조금은 가라앉은 상태였죠. 지난번에는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는데 수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유지민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는 내가 대학생일 때 만난 교수였어. 기혼자였지. 그리고 나는 몰랐고 그는 숨겼어. 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그는 모든 걸 부인했지. 그리고 심지어 학교를 떠나기까지 했어. 수연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랬군요. 미안해. 내 아버지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해주지 못해서.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유지민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수연은 의외의 질문에 살짝 당황했어요. 딸기요. 딸기를 정말 좋아해요. 저는 유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나도 딸기를 제일 좋아하는데. 수연은 웃었어요. 정말요? 고아원에서도 항상 딸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집었거든요. 그건 분명 유전이야. 내가 너 임신했을 때도 딸기를 엄청 먹었으니까. 두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점,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하는 점, 심지어 왼손잡이라는 것까지. 이상하네요. 수연이 말했어요. 그리고 함께 자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비슷하다니. 유지민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잖아.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있어도 우리 안에는 같은 피가 흐르고 있어. 그때 유지민의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 민준아. 응, 알았어. 조심히 와. 전화를 끄는 유지민이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친구 집에 들르고 온대.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온다더라. 수연은 시계를 보았어요. 네, 그럼 저도 이만 가볼게요. 꼭 가야 해? 오늘은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면 어때? 내가 좋아할 만한 요리를 해볼게. 네, 네. 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도와드릴게요. 향긋한 요리 냄새가 부엌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유지민과 수연은 나란히 서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딸기 샐러드, 스테이크, 그리고 감자 요리까지. 그리고 수연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이었죠. 소금 좀 건네줄래? 유지민이 요청했습니다. 수연이 소금을 건네주는데 손이 스쳤어요. 그 순간 수연의 마음에 따뜻한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요리하는 건 처음이네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지민은 수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나도 누군가와 함께 요리하는 게 오랜만이야. 그리고 민준이는 부엌에 잘 안 들어오거든. 두 사람은 말없이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가끔씩 눈이 마주치면 어색한 웃음을 지었죠. 아직은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도
묘한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저기, 고아원에서는 너 많이 힘들었니? 유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칼질하던 손을 멈추었어요. 때로는요, 하지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좋은 선생님들도 계셨고, 친구들도 있었고, 다만 가족이 그리웠죠. 유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잖아요. 수연의 말투는 날카로웠지만 곧 부드럽게 바뀌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만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민준의 목소리였어요. 민준은 부엌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누나도 있네. 같이 저녁 먹는 거예요? 수연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어요. 아직 누나라는 호칭이 낯설게 느껴졌죠.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민준의 학교 이야기로 분위기가 풀렸어요. 누나는 대학에서 뭐 공부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어. 나중에 상담사가 되고 싶거든. 유지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나도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었는데. 수연은 놀란 눈으로 유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그걸 몰랐네요. 응, 지금은 회사 일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상담사가 되고 싶었어. 그리고 수연은 더 놀랐어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었죠. 그럼 저는 엄마의 꿈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네요. 엄마라는 단어가 수연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지민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민주는 방에 들어가 숙제를 한다며 두 사람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수연과 유지민은 다시 테라스로 나갔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죠. 정말 신기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기억해온 그 향기가 바로 엄마의 향기였다니. 유지민은 수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항상 유자차를 마셨어. 너를 안고 재울 때도 그 향기가 널 감쌌을 거야. 그리고 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향기, 평생 동안 찾아 헤매던 그 향기가 지금 이곳에 있었죠. 이제 이 향기를 매일 맡을 수 있겠네요. 수연이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유지민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엄마 냄새가 아니라 사랑의 향기야. 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끊이지 않았던 사랑의 향기.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 가까이 찾아 헤매던 그 향기, 그리고 그 향기 속에 담긴 사랑을 이제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수연이 말했어요. 서로를 알아가는데. 그리고 유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우리에겐 이제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떨어져 있던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이제부터 함께할 시간은 무한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조심스럽게 머리를 유지민의 어깨에 기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20년의 시간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유지민은 딸을 품에 안았어요. 더 이상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향기가 이제 두 사람을 영원히 연결해주는 끈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민준이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향기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사랑으로 이어질 것이었죠.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